발가락 카메라. 홍 기자,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발가락 카메라, 불법 촬영에 쓰인 카메라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40대 남성이 지금 피의자로 붙잡힌 상태입니다. 검거된 이후 발가락에 카메라를 끼웠습니다. 카메라의 크기가 각설탕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흔히 커피에 넣을 정도로 넣는 그 각설탕, 손톱 모양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의 각설탕 정도 사이즈 그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양말과 슬리퍼를 신어서 살짝 가린 다음에 직원들이 많은, 여성 직원이 특히 많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골라서 갔어요. 그 다음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오고 뒤돌아설 때 그때 발을 뻗어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를? 저런 게 피의자들은 저렇게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피해자들은 이상한 게 다 느껴질 겁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이 피해자 역시 신고를 했어요. 지난 11일이었는데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성 고객이 카페 직원한테 좀 수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보니까 한 손님이 제 뒤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좀 꺼림칙하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40대 남성이 이제 피의자인데 종종 카페에 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여러 차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결국 신고를 했던 건데 출동한 경찰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카메라를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딱 봤더니 와르르 우르르. 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메모리 카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속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참 하니까 이런 사건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그게 왜 그렇게 보고 싶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일 일 같았으면 다른 일을 했으면 한참 전에 성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성도착이 한 번 시작이 되면은 그걸 사실 중단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이 카메라로 이런 사진을 거의 수백 장 정도를 이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 이제 독특한 판타지죠. 성적 판타지에 심취하여 눈을 감아도 이 생각이 나고 눈을 뜨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성도착입니다. 만약에 그런 종류의 파라필리아가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사실은 진짜 정신과에 입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3개월 만에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이렇게 찍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병리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즘 특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아마도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영상물들이 모이는 방들이 이미 사이버 공간 속에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치마 속. 여성의 이제 어떤 야한 무슨 가슴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수직 광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 이런 이제 엠번방 같이 그런 특정 주제의 영상들이 마구 올라오고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사서 다운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심화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터넷 환경 그런 거 올려놓고 또 서로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 사람 이거 촬영해가지고 혼자만 봤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도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될 때 혐의가 성폭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일단 촬영하면 범죄예요.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촬영 이후에 그러니까요. 또 다른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성폭법 14조 1항이 촬영죄고요. 2항이 이런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이나 또는 복제물의 복제물 등을 이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용한 경우를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중처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반포 등을 한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즉
온라인 상에서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CD로 만들거나 기타 테이프로 만들거나 기타 USB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또 판매할 수 있거든요.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한층 가중 처벌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상습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상습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든요.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가능한 한 범죄를 다 밝혀내서 최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도 당장 이걸 뭐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이 근절이 안 돼요, 이게. 글쎄요, 뭐 근절이 안 되는 데는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징역형을 주는 사건이 전체 불법 촬영 범죄 전체 통틀어서 8.2%.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그러네. 이상이 사실은 기껏해야 벌금형 또는 뭐 구속이 잠깐 됐더라도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니까 사실 경계심을 갖기가 일단 어렵죠. 뭐 초범이라서 봐주고 또 무슨 건실한 무슨 직업이 있으면 또 봐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봐주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재범률이 그래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범죄를 다시 할 수 있다 보니까 재범률이 75%래요. 이 많은 이제 어떤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엄벌을 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통신이 말이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사에서 표현을 했답니다. 한국은 불법 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다라고 말이죠. 창피하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